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월요일 합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개장 전에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했죠. 하루에 하나씩 합니다. 월요일 개장 전에 또 내놓고 아주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은 행보인데, 그죠? 자, 이번에는 그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전량 처분 시사 이렇게 나오고 또 말을 바꾸나라고 타이틀이 났는데 누리꾼들이 매도 전망을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트윗에다가. 근데 이 앞뒤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인디드라는 영문식 표현 6철자만 딱 덜렁 달아 놔가지고 인디드 뭐 사전적 의미는 정말이다, 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대체 이 변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을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도 사실 이제 신뢰를 많이 조금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주에 되게 이슈가 됐었던 뉴스가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많이 해가지고 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이 뭐 28조 원이 뭐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신뢰도의 추락은 당장은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죠? 테슬라 주가에도 많이 테슬라 영향을 주가에 줬죠. 영향을 주고, 그죠? 그건 더 나아가면 또 그 테슬라 주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돈 나온 네. 문화라고 하는 캐시우드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가 가벼이 여기기에는 이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조금 희한하다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있어서 좀 의도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을 조금 내놓고 있고 도지코인, 그러게요. 이제 도지코인 본인이 이제 도지코인의 아버지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뉴스를 좀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응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5,600만 원대, 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5,600만 원대까지 가격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도지코인도 같이 빠졌거든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각을 뭐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1분기 때 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각을 해가지고 상당한 차익을 좀 챙겼다라는 뉴스가 좀 보도가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빠지면은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또 매각을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는 상관없지만 가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생길 때는 오히려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또 확대하면은 서학개미라고 하시죠.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앨런 머스크 리스크의 테슬라 주식을 이달에 4,700만 달러 순매도했다 그래요.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전기차의 또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뭐 2차 전지까지 이게 파급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미 파급이 왔죠. 갔어요? 예, 뭐 네. 그러니까 그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실적적인 거와 이게 상관없이 투자 심리가 좀 테슬라가 이렇게 좀 뭐 하방으로 좀 가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대로 움직인 종목 없잖아요. 지난 네. 뭐 물론 이제 시장의 그 조정장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도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다고 좀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반전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번 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투자 소식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테슬라가 끌고 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전통적인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이 전기차 그리고 여기에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또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뭔가 그 전처럼 정말 힘없이 빠지기만 하던 그런 주가에서는 뭔가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말에 이제 유튜브 요즘 뭐 영상들 많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기가 팩토리와 기가 프레스 이 몸통 바디를 찍어내는 그 영상들을 좀 공부해 봤더니 아 대단하다 진짜 이 회사의 창의성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아침에 저런 말 딱 하니까 또 실망감이 확 와닿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2차 전지까지 우리가 가기 어렵고 잠깐 다루는 거지만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실적을 아마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마감일이니까 사실 직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뭐 우리 기술 투자하고 몇 개 있잖아요. 비덴트,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우리 기술 투자라고 쳤을 때 실적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데 시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메이징 하겠죠. 그 어메이징?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닝을 넘어서서 거의 분기에
뭐 천억 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영업이익만. 예, 네. 상황이죠. 뭐 비덴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다 비슷한 이제 그런 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물론 이제 회계적으로 잡히는 이제 그런 이익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빵 한번 뛰어서 좀 조정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오는 효과는 이 이제 실적 발표 요게 이제 현실로 숫자로 딱 찍히는 거에서 오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 해도 뭐 관련 코인 또 관련 있군요 뒤에. 예, 그런 종목도 잠깐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기스 투자는 뭐 주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죠? 뭐 두나무의 그 미국 증시 상장 이슈 이런 것들 뭐 보도들을 잘 안 하잖아요. 하여튼 궁금하긴 합니다. 네, 시세가 어떻게 될지. 자, 오늘 원래 준비했던 일발정전 주제는 새로운 변수라고 하기는 해요. 일단 알고는 가야 돼서 이 아시아 쪽에 그 코로나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예,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긴장감으로 인한 주말의 그 유가 시세, 에너지 시장에서 그동안 보면 뭐 친환경 이래가지고 유류는 그렇게 많이 준동하진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도 연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도록 하죠. 심상치 않은 아시아의 방역 모범국들에 대한 코로나 다시 확산, 뭐 싱가포르, 대만, 뭐 태국 뭐 이런 쪽입니다. 특히 이제 인도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건 여러분들 뭐 보도 통해서 아실 테고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6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방역 모범국 대만. 근데 이틀 동안 400명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서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여기 이제 싱가폴, 뭐 태국, 뭐 우리나라도 오늘 뭐 600명, 700명 그 언저리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일본은 잘 또 아실 테지만 하루에 신규 확진자 뭐 5,000명, 6,000명대 하계올림픽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크게 나오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계속 누르고 있죠. 그냥 강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오사카 쪽에 누적 사망자 수가 이제 도쿄를 추월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아시아 쪽 코로나 상황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쪽은 방역과 백신 이런 쪽으로 이제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아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요건 이제 두 분의 전문가들한테 이제 지혜를 구해봐야 되고 또 아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중동 지역의 다 결집을 촉구하는 결국엔 중동 사태로 버티게 되면은 이게 결국엔 유가죠, 유가.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뭐 다른 상품들 원자재를 통해 가지고 접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유가 에너지가 뭐 많이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에너지를 자극하려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국제 유가가 한 2.4% 정도 올랐는데 뭐 에너지 관련 기업 하면은 국내는 뭐 SK이노베이션이겠죠. 뭐 S-오일과 GS도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이 주말경에 있는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방미를 하죠, 같이. 24일 날 이제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1, 2 공장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뭐 관련된 이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뭐 2차 전지 이런 쪽을 합치면은 SK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분이 살을 좀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민 차장부터 갈까요? 일단 뭐 주말이 아니죠. 지난주 그 전주까지 해서 가장 강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모습을 보였던 것은 GS입니다. 네. 예, 의외로 좀 GS의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추종되는 이제 그거를 추종하는 그런 좀 수급이 확 달라붙어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냈었는데 정제 마진이 괜찮은 모양이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자회사 어쨌든 그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뭐 거의 몇천 %의 그 이 성장률이 이제 숫자로 딱 찍히다 보니까 그거에 좀 반응하면서 쭉 올라왔었는데요. 의외로 SK 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걸로 봤습니다만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 때문에 좀 묻혔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이번 주는 SK 이노베이션이 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조지아주의 배터리 3공장, 4공장을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1, 2공장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더해서 한 5조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포드와의 협력 뭐 이런 좀 소문도 있고 소문이 아니죠. 좀 많이 진전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딥체인지의 마지막 퍼즐이죠. SK 종합화학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뉴스도 오늘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의 이제 전환. 그동안은 물론 이제 정유에서 나오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이제 철밥통 같은 이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친환경 쪽으로의 성장성을 바라보려는 이제 그런 노력이 일단 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좀 나온 거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 이제 가장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은 정유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정유에서 많이 이제 큰 좋은 현금 흐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넓혀가고 이제 이런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루브리컨트의 지분을 매각한 부분이 좀 있고, SK 루브리컨트. 네네, SK 또 I 테크놀로지를 상장하면서 또 이제 또 장전된 그런 현금이 SK 시트론도 있잖아요. 네네. 웨이퍼 그렇죠. 만들면서. 3조 이상이 지금 장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렇지. 현금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SK 종합화학의 지분도 뭐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가든 지금 SK하고 근데 GS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GS 얘기인가? SK 종합화학. 그러니까. 예. 네. SK 종합화학도 이제 조인트 벤처로 갈지, IPO로 갈지, 아니면 뭐 일부 지분 매각을 할지, 어쨌든 이 돈 모아서 뭐를 할 것이냐 이게 좀 핵심으로 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배터리의 확장이고 친환경 사업의 확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그것이 빨리 완성이 되려면 정유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네. 정제 마진이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죠.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가가 많이 올라오면 정제 마진은 따라서 올라오기 마련인데 중동에서 저렇게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으니 이제 뭐 유가도 어느 정도 좀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거의 4월 중순부터 횡보를 보이고 있는 SK 이노베이션한테는 이런저런 좋은 얘기가 지금 이제 엮이고 설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자체로만으로도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투자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경우에는 또 좀 강세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네. 이제 하나 또 붙인다면은 역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확장적으로 나간다면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밸류 체인을 좀 쭉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조정도 받고 좋은 실적을 냈었던 그리고 지수 편입도 예정이 되어 있는 SKC 같은 경우도 좀 붙여봐도 좋지 않을까. MSCI 지수 네, 편입? 지수 네. 편입도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 또 동박, 일렉포일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필레 옥사이드라고 PO라고 하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레탄까지 만드는 주 원료가 되다 보니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 자체만으로도 이번 주에는 기대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붙일 만한 이슈가 있는 거는 밸류 체인의 제 1번으로 볼 수 있는 SKC 이렇게 좀 넓혀서 좀 보셔도 이번 주에는 좀 제법 괜찮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차량 운전하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전기차 보급이 이제 뭐 확산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라든지 디젤 차들 휘발유 가격 스물스물 많이 올라간 거를 아실 거예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송유관이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번 주에 재가동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동남부 쪽은 휘발유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네요. 하여튼 뭐 유가를 자꾸 자극하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유가가 올라가면 친환경 관련된 섹터가 주목을 좀 받게 되는데 저도 이제 종목을 조금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얘기가 이제 또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쨌든 친환경 하면 또 딱 떠오르는 이제 종목 중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한화솔루션.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되게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뭐 실적 워낙 좋았고 하나솔루션도 이제 미국 시장 이제 투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어쨌든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뭐 풍력, 태양광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실적 성장세가 저는 이게 단발성 이슈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주요 의제가 반도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 뭐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또 8조 원 이상 또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거. 방금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에 대한 증설 이슈.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뭐 업종을 불문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이제 가시화 좀 되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뭐 지금 가격 저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친환경 이슈 그리고 이제 ESG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받는다면 수혜주로 이제 좀 꼽힐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하나솔루션이고요. 조금 이제 중소형주 중에 예스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을 이제 SK 제가 관련주로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차세대 이제 뭐 반도체 개발 2030년까지 뭐 민간 투자 뭐 510조 원 플러스 알파 이런 이제 거시적인 계획이 이제 발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이제 반도체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딱 찍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전력 반도체,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 전력 반도체, 특히나 이제 SiC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되는데 바로 이 ST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S 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SiC 전력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주식회사 SK가 바로 이 S 파워 테크닉스에다가 280억 넘게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SK 그룹 차원에서 SK 이노베이션을 정점으로 아랫단에 이제 뭐 SK IET 그다음에 SKC 이런 뭐 동박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소재 기업들이 이제 라인업을 구축을 해놨고 이걸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쪽 삼성 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8인치 파운드리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ST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함께 SK 그룹의 어떤 그 친환경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수직 계열화와 맥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유가 일단 물론 뭐 코로나 변수는 이제 저희가 뭐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이야기 좀 나누면서 관련 기업을 이제 쭉 잡았는데 유가가 좀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달러로 치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저렇게 누르려는 의도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코인 시장도 조금 노이즈가 있고 하다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전통적인 이 가치 저장 네네. 그쪽도 움직일까요? 크게 뭐 최근에 금은 얘기 거의 나오지 잘 않잖아요. 안 하잖아요. 차라리 뭐 구리 얘기 뭐 이런 철강석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나와도 보통 금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그 관심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관심이 툭 튀어 올라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또 제 생각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 중동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네. 확장이 돼서 이제 유가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물가를 AP 자극할 수 있잖아요. 통신 건물을 이스라엘이 이제 요격을 했는데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을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끌고 들어가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돔이라 그래서 이제 요격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확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좀 이렇게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유가가 자극이 되고 유가가 자극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물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시선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 뿐이고 뭐 제가 보기에는 금은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지적인 상황으로 좀 종결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 매니저는 또 이제 시간이 다 돼갖고 네. 여쭤보려고 했더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뭐 주식시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썩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특히 이제 차장님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에 정말 시장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좀 지속되는 건 결코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다만 이제 미국이 계속 이걸 조금 용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상황이 어떻게 또 좀 전개가 좀 될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이번 주 중간에 석가탄 신일 좀 끼어 있는데 결국은 가장 좀 중요한 건 뭐 달러 약세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FMC 의사록 공개도 좀 있는데 통화정책 민감도가 여전히 조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 이제 변동성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못다한 말씀은 4시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BA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